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이제 11월 3일 오후 8시 53분 영상이고요. 이번 주에는 아마 이 시간쯤에 계속 영상이 올라가지 않을까. 네. 저도 약간 새벽에 찍는 게 뭔가 더 좋은데 새벽에 찍을 그게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저녁에 올리도록 할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속해서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게 지금 비트랑 조금 이더가 조금 살짝 디커플링을 조금 해주는 모습이죠. 이게 지금 되게 4시간 봉이고 그렇게 좀 긴 느낌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만은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이더가 오르는 이 힘에 비해서 비트가 좀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은 올해 이제 한 그게 1월이었나 2월이었나 잠시만요. 여기 구간이죠. 올해 1월 8일부터요. 정확하게 기억납니다. 올해 1월 8일부터 2월 8일 딱 여기 구간. 여기 구간이 이제 올해 상반기 때 어땠냐면은 비트가 막 미친 듯이 올랐었어요. 거의 3달 동안 진짜 쉬지 않고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보시면은 9월부터 쭉 오른 거거든요. 9월, 10월부터 해가지고 전고점 뚫고 이게 3달 동안 오른 차트예요. 그래서 이 3달 동안 안 보이네요 지금. 그래서 이 3달 동안 오른 차트가 잠깐 멈추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1월 8일부터 2월 8일 정확하게 한 달 동안 약간 지금 전고점이 막힙니다. 그래서 2월 8일에 다시 전고점을 뚫는데 이 전까지 해서 지금 보시면 한 달간의 이 조정이 있어요. 한 달간의 조정 동안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오르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좀 그때랑 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 이더 한번 그때 볼까요? 이더는 오히려 그때 막 많이 올랐죠. 보시면은 여기 1월 8일에 같이 떨어졌다가 이더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죠. 그리고 이 오른 동안에 다른 알트코인들은 막 거의 몇 배씩 10배도 가고. 그래서 비트가 좀 이게 횡보하면서 이더가 오르고 그리고 알트들은 더 오르는 그 구간이랑 굉장히 좀 유사하다. 지금 2월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서 비트가 다시 제도약을 좀 행보를 했었잖아요. 즐겨차게 지워버렸네. 여기서 행보를 했던 것처럼 해주다가 다시 이렇게 재상승을 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좀 안되겠지만은 지금 여기에서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으나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더랑 조금 디커플링이 되는데 생각보다 비트가 좀 더 빠지고 지지선이 뚫리는 느낌으로 빠지고 지금은 잘 지키고 있죠. 63,000 그게 아니라 지지선이 뚫리면서 빠지고 오히려 알트들이 상승한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좀 위험 시그널일 수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뭐 저의 생각이긴 하니까 비트 도미넌스가 뭐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알트들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상승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제 관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렉트캐피탈 차트로 보자면 지금은 이 그린 영역이죠. 과거에는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이 63,000이 아니죠. 59,000 정도의 이 라인이 58,000, 59,000 이 라인이 지금은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서 여기가 잠깐 저번 주죠. 이게 주 차트인데요. 저번 주에도 잠깐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는 듯 했으나 현재는 다시 반등에 성공해서 63,000 정도 맴돌고 있죠. 그래서 이게 빠르게 좀 63,000 넘어서 뭐 67,000, 뭐 72,000, 뭐 73,000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줘야 우리가 이제 원하는 연말에 진짜 강한 좀 그런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에 좀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클 느낌이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알트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좀 먹으려면은 진짜 조금만 더 참으면 비트가 힘내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걸 해주고 있지 않아서 좀 불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 뭐 알트 잔고 빵빵해지고 너무 좋죠 지금. 근데
이거 먹으려고 지금 우리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4달 동안. 4달 동안 이렇게 힘들게 기다린 거 아니고, 이거 말고, 10배짜리 달라고. 3배짜리, 2~3배짜리 말고, 10배, 20배짜리 달란 말이야. 이 느낌이라서, 조금,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하여튼 좀 그런 본인들의 전략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원래 정도껏 먹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분석 봤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공급 쇼크다. 거래소에 있는 물량이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물량이 거래소에서 이제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제 빨간색 이 영역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영역이죠. 계속 뭐 빠져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유출, 이게 유입인데요. 초록색 구간이 이제 유입이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됐을 때가 온체인으로 어떻게 보면 온체인이 뭐 사후 분석이긴 하지만 보시면은 지금 비트가 하락했던 구간이랑 똑같죠. 그래서 한 4월달, 5월달, 6월달 이때 굉장히 많이 유입이 있었고, 다시 7월부터는 유출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 좀 공급 쇼크, 비트가 공급이 굉장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올해 거의 계속해서 비트가 없었죠, 많이. 그래서 올해만큼 진짜 좀 좋은 장세는 거의 없었죠. 지금 역대급이었죠, 사실상. 이거 뭐 코로나 뭐 유동성 잔치 덕분이긴 한데, 이제 그래서 또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막 되게 돈을 쉽게 벌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집에서 이제 코인으로 클릭 해가지고 뭐 매수 버튼 한번, 혹은 뭐 어떻게 어디 잘 들어가서 뭐 NFT나 뭐 P2E나 뭐 디파이라든지 뭐 잡코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만 한번 섹션 잘 타가지고 메타 읽어가지고 흐름 잘 타서 한 번만 이렇게 딱 건져도 되게 큰 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벌 수 있는 좀 좋은 기회의 땅?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 코인을 시작하셨거나 최근에 좀 하신 분들은 아마 그거를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코인 시장이 원래 이렇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시장이구나 라고 착각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진짜 큰 코 다치고요. 나중에 진짜 피눈물 흘려봐야 또 이거를 뭐 제가 뭐 백날 말해봤자 약간 뭐 꼰대 스타일이라서 절대 모르실 텐데 아실 거예요. 오래 하신 분들은 적어도 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셨던 분들은. 그래서 너무 뭐 이렇게 우쭐해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우쭐해 할 필요도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 저도 뭐 제가 이 시장을 잘 읽어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진짜 그냥 지금 시즌이 올해 특히, 그러니까 작년 뭐 한 10월 11월부터긴 했지만 올해 들어 특히 거의 뭐 5월 6월 7월? 3달 빼고 지금이 이제 10월 10달째인데 3달 빼고 전부 다 거의 웬만하면 먹여주는 시장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돈 벌기가 굉장히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그렇게 시장을 쉽게 보지 마시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또 이제 사이클대로 갈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되게 보면은 가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이제 코인 이제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너무 이렇게 돈을 쉽게 버는 게 되게 당연하듯이 막 그걸 되게 가져가는 느낌? 절대 당연한 거 아니고 4년 동안 그 진짜 겨울에서 그 겨울 메마른 겨울에 얼마나 그 추위에 떨면서 벌벌 떨면서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봄이 온 그 시점에 잠깐 이 햇살을 맞고 있는 건데 그 햇살이 마치 되게 영화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렇게 정신 차리시라고 좀 잔소리 한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뭐죠? 저게 아니었는데? 이게 조금 자료가 렉 걸려가지고 요거였는데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방금 이제 이
유출, 유입 이거의 연장선인데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거 왜 이래? 지금 보시면 역대급인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13년에도 사이클, 그 당시 사이클 첫 번째 사이클이죠. 사실상 13년, 17년, 21년 이렇게 4년 주기로 사이클이 보통 오신다 보면 되는데 13년 사이클에도 이렇게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좋은 포지션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거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될 게 그린 라인 쪽이 이제 비트코인 홀딩 물량이 굉장히 크게 롱텀으로 작용할 때 가격 상승이 이렇게 급하게 보시면은 이게 17년인데요. 이게 17년 사이클이거든요. 17년 사이클은 엄청나게 크게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거의 퀀텀 점프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높게 왔었던 게 13년. 그리고 물론 뭐 17년에도 좋았죠. 17년에도 이렇게 좀 좋은 때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21년 아까 봤던 것처럼 지금 굉장히 좀 지표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상승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현 위치에 있지 않나 라고 좀 온체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되게 함정일 수 있는 게 이게 함정일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온체인은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한 분석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만큼 홀딩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다 쌓여가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결국엔 또 다음 곧이어 이렇게 길게 굉장히 큰 매도 압박이 올 수도 있는 그 매도가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급 압박이 있어서 그 한 개를 사는데 되게 많은 돈이 들어감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역전이 됐을 때, 상황이 역전됐을 때는 그만큼 굉장히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그런 시장의 이치겠죠. 그거를 또 우리가 머릿속에 꼭 담고 가셔야 된다 라고 말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그리고 지금 김프가 좀 특이하게 마이너스예요. 김프가 마이너스 김프죠. 그래서 마이너스 김프 같은 경우는 좀 오랜만에 또 보는데 이게 지금 코인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또 올라가지고 한국 시장에서 못 따라가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요. 참 이게 마이너스 김프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좀 지금 시점에선 좀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가 올해 들어서 하반기죠. 하반기 들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제 뭐 규제를 위한 세금을 위한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김프가 쌓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건지 체제적으로 그게 그렇게 된 건지 저도 잘은 모르죠. 이거는 그건지 아니면은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요. 지금 역대 이제 상승장 전에는 매번 항상 그랬지만 역대 상승장 전에서는 이렇게 김프가 좀 마이너스 김프, 역프 혹은 뭐 굉장히 낮은 김프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약간 화산이 터지기 직전 그 단계인 건지 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어떻게 보면 김프로 볼 수 있는 이제 시각은. 그래서 후자면 굉장히 좋겠죠. 후자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전자의 상황도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프 조금 유심히 보시면서 이제 김프 측면으로도 여러가지 해석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여러 아이디오 플랫폼 혹은 IEO, 뭐 IDO, IW 뭐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각종 이런 곳에서 지금 게임과 관련된 P2E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뭐 퍼블릭 세일부터 해가지고 화이트 리스트 해가지고 엄청 많아요. 지금 다른 뭐 공유 뭐 그런 채팅방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 블로그라든지.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만큼 이쪽으로 좀 많이 관심도가 쏠려 있고 실제로 돈들이 굉장히 많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계속해서 뭐 이런 것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이것들 뭐 다 투자해라 찾아가지고 뭐 투자해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공부를 이제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은 제2의 엑시 혹은 뭐 제3의 엑시 뭐 제2의 솔라나 이런 프로젝트들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찾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그러니까 완전 메마른 땅에서 선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느 정도 이게 각이 구색이 갖춰지고 나서 좀 그런 공부를 하다 보면 보일 거죠. 보이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좀 발견하시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참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립토닷컴이 이제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래소 토큰 중에서는 되게 이례적이지 않나. 왜냐면 바이낸스 코인이 코인베이스 프로에 없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거래소들끼리는 서로 그 거래소 토큰을 잘 상장을 해주지 않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나 뭐 후오비 같은 경우도 이제 크로스가 안 돼 있죠. 대신에 이제 뭐 FTX랑 바이낸스는 되어 있는데 뭐 바이낸스에 뭐 크립토닷컴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되게 이런 거에 좀 궁색한데 코인베이스에 좀 상장을 하는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었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코인베이스 앱 사용자보다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 그 다운로드 수보다 크립토닷컴 이제 다운로드 사용자 수가 더 많다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또 재미있는 이슈이고요. 그리고 항상 이 머니플로우 계속 보시고 섹션별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오늘 또 솔라나 맞다 오늘 또 솔라나 얘기 좀 해야겠다. 솔라나가 또 전거점을 뚫었죠. 전거점만 뚫은 게 아니고 에이다의 시총을 따라잡았습니다. 지금 좀 다시 또 바뀌었나? 이거는 지금 코인 마켓캡이라서 좀 그렇고 코인 개코로 가시면은 조금 더 정확해요. 시총 분석이. 그래서 솔라나가 이제 사실상 카르다노를 뭐 잠깐일 수도 있겠죠. 잠깐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꺾었다. 그 꺾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꺾었는데 또 바로 에이다가 따라오네요. 지금 에이다가 또 약간 빼꼼하는 모습이고요. 그만큼 지금 솔라나가 굉장히 강세인데 솔라나가 강세인 만큼 이제 솔라나와 관련된 코인들도 굉장히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저번에도 몇 번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뭐 아위브 같은 경우도 뭐 솔라나 쪽 솔라나랑 좀 연관이 깊어요. 얘네도. 그래서 솔라나 쪽 이제 저장소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레이디움이라든지 뭐 봄피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타임 하이죠. 올타임 하이고 세럼도 빠질 수 없는데 세럼은 좀 가격이 잘 안 나오네요. 세럼 같은 경우는 좀 가격이 안 나오고 세럼, 레이디움 특히 좀 레이디움은 이제 엑셀레이터라든지 뭐 드랍박스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지속적인 호재로 작용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솔라나 패밀리 좀 챙기시고요. 이게 지금 계속 이게 이론이랑 따로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매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머니플로우가 계속 이어져요. 왜냐면은 지금 어저께 또 이더리움이 전고점 찍었잖아요. 전고점 찍고 나니까 바로 솔라나 반응 오죠. 바로 솔라나가 라지캡 마켓으로 머니플로우 들어오고 라지캡 마켓 솔라나에서 먼저 딱 출발하니까 지금 보시면 뭐 에이다 또 쏘고 뭐 다른 얘들 또 쏘고 있고 뭐 이런 형태로 루나 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묶어서 이론이랑 따로 놓으시면 안 되고 머릿속에 항상 이 개념을 좀 같이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섹션별로의 상승은 계속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민코인으로 엄청 막 올랐었잖아. 근데 이게 마치 뭐 계속 오를 것 같다가도 어느새 보면은 좀 조정 구간이 있고 여기로 이제 흐르는 유동성 자금이 다른 곳에 다시 빠져나가고요. 예전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도 뭐 상반기 때 엄청 오를 때 뭐 4,000원, 5,000원까지 만원 간다 막 이러다가도 어느새 또 하락의 길도 있고요. 그래서 항상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만약에 단기로 벌었으면 단기 대응, 단기 익절 이렇게 해주시고요. 폴카닥 같은 경우도 지금 또 전고점 어저께 찍었었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머니플로우들을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김치코인들이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직까지 지금 김프 상황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좀 일반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런 코 묻은 돈들이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김프가 좀씩 쌓이기 시작한다면 이제 그걸 또 업비트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이런 막 잡코인들이 엄청 또 뛸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냐 안 오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두 가지 상황에서 만약 1번에 해당된다면 좀 힘들 수도 있지 않나. 왜냐면 뭐 기존에 이제 운전기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가지 이슈들로 운전을 못하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잡코인들의 펌핑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코인 시장은 욕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끼미가 보인다면은 저도 업비트에 이제 조금 씨 뿌리기를 재미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게 좀 괜찮은 타이밍이 되면 여러분들이랑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시기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금 이슈가 오늘도 있었죠. 그래서 그 세금 이슈가 정확하게 이후에 탕탕탕 그런 기사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좀 연말 갈수록 비트도 여러가지 알트들도 좀 붐업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조금 씨 뿌리기를 해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세금 이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토론 이걸 하는 걸 봤는데 확실히 이제 들어만 봐도 알아요. 이 사람이 좀 이해가 있고 근데 쟤는 이해 없이 그냥 말하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확실하게 좀 이해가 된다라고 좀 그런 뉘앙스로 간다면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기사를 몇 개 되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마이애미 시장이 월급을 100% 비트코인으로 받도록 하겠다 이런 기사부터 해가지고 버거킹 같은 경우도 뭐 암호화폐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 진행, 그리고 뭐 이것도 이게 느려. 어도비 같은 경우도 뭐 NFT 관련해서 포토샵에 콘텐츠 자격증명 기능이라는 것을 또 추가하기로 했다. 창작권, 이슈, NFT. 그리고 맥도날드에서 31주년 기념 NFT 세트를 출시하겠다. 여기도 NFT죠. 그래서 또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대놓고 페이스북처럼 전면적으로 메타버스 이렇게 출동할 거야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은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AI 뭐 이런 것들 이런 섹션이랑 연결 지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진출을 할 약간 그런 뉘앙스를 내비치고 있죠.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지금 메타버스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공간 속 운동화 이런 식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뭐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이 최근 사명을 메타로 바꾸고 메타버스에 거의 올인 하는 거죠. 사실 회사명을 그렇게 바꾼다는 거는 그냥 뭐 올인하겠다는 거니까. 방금 제가 이제 쭉 봤던 이런 기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좀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모두 아는 대기업들 뭐 그런 회사들 엄청나게 큰 공룡 기존 IT 뭐 넥슨부터 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NFT, 메타버스 뭐 P2E는 아직 여기랑은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물이 같이 섞이고 있구나. 기존에는 되게 딱 나누어져 있었죠. 암호화폐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 기존 이런 회사들은 기존 이렇게 회사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씩 경계가 허물어지고 이제 공통의 그런 사업 목표 이런 게 가능해지면서 좀 암호화폐 시장도 이제 주류 쪽이랑 이렇게 붙어 먹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왜냐면 디파이만 해도 이제 기존 이제 금융이랑 좀 못 섞였던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NFT나 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확실히 조금 저변이 확대되지 않을까. 코인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떠나서라도 기존에 이제 블록체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는 발판이 점점 마련이 되지 않을까. 되게 거시적인 시각이죠, 이거는. 사실상 지금 당장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머니플로우와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익절할지, 어떻게 탈출할지 이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요. 방금 이렇게 봤던 거는 굉장히 큰 좀 로드맵으로 봤을 때 이거 확실히 좀 이렇게 열리고 있구나, 이쪽 시장이 열리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읽으시라고 가져온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녕.